원팀이 돼가는 국민의힘이라는 취지의 신문 기사 제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물음표는 하나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원팀까지는 아니고 반절 정도의 원팀 같지 않나 싶어요. 예. 일단 조금 그저께 일이라서 어제 또 워낙 토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으나 그래도 토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이게 대선 판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많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비판도 하시고 늦었다는 예. 평가도 있고 늦었던 평가 뭐 있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정치적 이 과정을 봐야 돼요. 예. 일단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됐고 예. 그게 1번이에요. 예. 확정이 됐고 그것도 당신뿐만이 아니라 민심에서도 과반을 했어요. 예. 일반 여론조사에도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예.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이 늦어지니까 예. 지도부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이 후보 등록 전에 이걸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일처리를 좀 했어요. 새벽에. 예. 예. 또 그런 강제적인 모습은 당원들께서 또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당원 투표에서. 예. 예. 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앞단에 있었던 탄핵에 반대했던 여러 이 지지층이 있어. 이 지지층도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민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럼 극단적이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돼요. 예. 그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예. 본인이 너무 빨리 이런 결단을 하거나 너무 당에서 다른 조치를 통해서 혹시나 출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을 나왔을 때의 어떤 강성 지지 세력들의 이탈 예.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나눠서 적절한 시점에 잘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렇게 빠르게 또 전국 전환을 원하는 또 그런 개헌을 카드 던지고 나온다든지. 카드 나고 이렇게 흘러갔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뤄진 거고 이제 그러면 그 반대에 있던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보수 통합과 이제 혁신의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사실 이제 결국 마지막 8강 4강전 결승전까지 갔던 마지막 후보였죠. 결국은 저 김문수 후보한테 졌고 뭐 사람들은 그 당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많은 사람들 꽤 많은 분들은 바로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한다니까 그걸 믿고 찍었다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승전 패자였던 한동훈 후보 양강 사실은 라방하고 적극적으로 지지 유세 안 하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나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 내걸었었는데 일단 20일부터 지원 유세를 물론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동훈,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원팀이 됐는데 결국 지금 뭐 저 하와이로 가서 이제 열심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나아가 마지막 퍼즐일 수 있는 뭐 이준석 후보 여기까지 해야 소위 원팀 빅텐트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망 좀 해주세요. 사전 투표가 29일이죠. 예. 29일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예. 대선판은 요동이 치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사전 투표는 이제 열흘 남았군요. 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8일부터 들어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뭐 쭉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이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과자 먹으면서 라방할 때가 아닙니다. 예. 라는 촌철살인의 평가를 해서 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 선거 지원에 나선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예. 좀 아쉬워요. 아. 뭐 왜냐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별도 유세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김문수 후보와의 투샷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 그래야지 진정하게 당 내에서 보수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나올지 아직 조금 미지수인데 예.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후보의 이 일정을 보면 예. 첫 지역이 이제 광안리예요. 예. 부산 수영. 예. 이곳이 이제 정연욱 예. 의원님 지역구예요. 예.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잘 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는 곳을 보면 청주입니다. 상당. 예. 이 청주는 이 지역은 또 우리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활동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일정들이 왜 그런 퍼즐이 맞춰지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왜요? 거기가 좀 논란이 되는 건가요? 아니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를 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탄핵 계엄과 탄핵에 반대를 했는데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 변호하면서 이거는 뭐 계엄이 타당했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논지를 펴왔기 때문에 이 최일선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계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보였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의견을 많이 피력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아쉬움, 예.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아쉬움. 아. 그러니까 뭐 당 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진정하게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이 향후 본인의 다른 선거를 위해를 준비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지금 이 모든 출마했던 모든 후보가 공유했던 말이 이재명은 안 된다는 대전제에 아래 뭉쳐야 하는데 예.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좀 하고 예. 공동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투샷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당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엄청 하와이에 가셔갖고 많은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니까요. 예. 당내에서도 참 여러 비판이 있었고 예. 뭐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선대위에서 특사단을 꾸렸습니다. 예. 가셨잖아요. 특사단에 지금. 갔죠. 예. 이제 오늘 내일 중이면은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올 텐데 예. 뭐 직접 돌아오실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예.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 청춘의 꿈이라는 본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조금 밝혀주시면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수가 좀 더 단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도 저는 뭐 중요한 시점에 나오실 거라고 봐요. 결국은 네. 조만간 나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 여러 후보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은 다 개개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신 분야가 각각 달라요. 예. 한덕수 후보는 어떤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고위 관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 외교, 협상 이런 걸 잘하잖아요. 예. 경제통이고. 예.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어떤 대중 연설을 하거나 일일이 뭐 국민들을 만나는 것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특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잘하는 부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정현 전 대표가 예. 이제 김문수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을 합류를 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이정현 전 대표가 역할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리라고 봐요. 정치적 이벤트를. 예. 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국민의힘이 충분히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복당 이런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메시지를 내는 정도까지만 가도 원팀에 참여하는 제 모습이 될 개인적인 것이고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얼마 전까지 나왔던 이재명 캠프 쪽으로 홍준표 시장이 확 가는 그런 것만 막아내고 그런 친 김문수 메시지만 끌어내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고 예. 한덕수 전 총리는 아마도 조만간 의미 있는 또 이 장점을 살려서 뭔가 있을 경제나 대미 협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의 특장점을 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더 강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몸을 섞는 그런 걸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을 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여러 뭐 공과도 있고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도 있었지만 예. 본인이 이번 경선에서 2위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 기존 여론조사보다 높은 순위잖아요. 예. 그 만들어냈고 보수에서 어떤 지지세와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있죠.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면 앞으로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각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예. 뭐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또 한 번 경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나 다음 전당대회죠. 이 대선 이후 전당대회는 이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당원 100%의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원 이번에는 당원에서도 큰 차이로 졌고 민심에서도 근소하게 졌어요. 예. 그러면 본인의 그 길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당원들에게도 충분히 소구를 해야 하고 본인과 당내에서 작은 차이를 보였던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한동훈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했다 이런 네. 메시지를 좀 그런 여운을 남겨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잖아요. 예. 지금 도대체 아니 그렇게 집에서 라방할 때냐 나와야 한다. 물론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예. 당원들의 비판이 굉장히 쇄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만약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원들이 또 다시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모습이 뇌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질문에 넣었었지만 결국 최종 퍼즐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이준석 후보는 절대 그거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퍼즐 최종 퍼즐이 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단일화가 꽤 많은 선거에서 꽤 많이 있었지만 예. 그날 아침에 단일화 없다 그러고 오후에 손 들고 나옵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게 어떤 이 정치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물밑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작은 차이 때문에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극복을 해내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자신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5% 이상의 득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이 전략상 맞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은 말씀드린 29일, 예. 29일 전까지는 사전투표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자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본인의 역량, 본인의 장점, 과거의 어떤 도지사 시절의 성과와 청렴함 이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점을 내세워서 예.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췄을 때 그게 이제 지지율로 연결이 되겠죠. 예.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묶일 수밖에 없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와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이준석 후보도 움직이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의원들 107명인데 107명이 단일하겠다고 매일 얘기해봐야 오히려 선거 전에서 김문수 후보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단일화를 자강의 시대다. 자강의 지금은 시점이다. 빠르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 논지만 우리가 계속 주장을 설파하기보다는 예.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알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을 해야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어쩔 수 없이 뭐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선거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뭐 수백억이 들어가요. 큰 정당. 대선은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예, 뭐 3,400억씩 들어가는 예. 이 대선 선거기 때문에 15%를 득표를 해야만이 어떤 전액을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작은 정당이고 돈을 적게 쓴다고 해도 수십억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15%가 어렵다. 그러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더 적게 보전받는 이제 득표율에 따르면 5% 10%에 따라 이제 보존율이 좀 다른데 예. 그럼 5%만 내가 득표를 해서 5%는 보존이 안 될 거면 10% 해야 절반인가 될 거예요. 뭐 그죠? 최소한의 뭐 얼마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요? 그 수치는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겠죠. 예. 내가 이 득표력으로 나의 입지를 증명을 해서 차기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정당의 존립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팔로를 찾고 그 다음에 탄탄대로를 또 걸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김문수 후보의 현 단계에서 자강이고 지지율 상승이다. 이게
이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도 선뜻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자강이 지금부터 요 며칠 사이에 또 이 1차 토론 어제 있었고 2차 3차 토론 요 와중에 얼마큼 이루어지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부처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늘 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